네, 김종효 의원과 함께 세계 시장의 트렌드 읽어보고 국내 증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보는 마켓 트렌드 이어가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얘기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미국 채권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그와 관련된 흐름을 가지고 글로벌 자금 동향, 또 그런 자금 동향을 기초로 한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은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동향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사상 최대의 유출을 보였습니다. 네. 거의 5조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금액상으로 지금 한 $10,000 정도 보여주면서 1조 원 넘게 돈이 빠져나갔지만 하이힐드 채권 펀드나 여러 가지 펀드를 고려해 봤을 때 빠져나간 돈은 주간 단위로 거의 5조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힐드 펀드 같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채권 펀드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전체적인 채권 수익률의 일드 커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점점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죠. 즉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미국 채권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단기 국채는 별 변화가 없는데 장기 국채, 5년물 국채부터 10년, 30년 모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크레딧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물 국채보다는 회사채 10년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이 높은 채권들에 대해서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채권 시장 내에서도 만기가 짧은 그런 채권으로만 돈이 몰려가고 있고 장기 채권이나 좀 더 신용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정책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시티그룹에서 측정하고 있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빅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빅스와는 조금 개념이 틀려서 매크로를 중심으로 이제 측정을 한 것인데 이런 매크로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에선 부담 요인으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 채권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채권 시장 내 위험 채권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 시장이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신흥국,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동향 어떻습니까? 네, 선진국 채권 시장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식펀드 기준으로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외신 쪽에서도 계속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정성, 특히 브릭스 국가에 대한 불안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 채권 펀드, 선진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쪽에서도 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지만 국채라든지 단기 채권 쪽으로는 여전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자,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돈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줄고 있지만 어쨌든 채권 펀드에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쪽의 채권 펀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글로벌 지역적으로는 선진국 쪽엔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머징 쪽에 돈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섹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를 빠르게 점검해 보면 소재 원자재 쪽에서는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소비재 쪽에서는 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자,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돈이 빠졌다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매수가 폭발하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돈이 유입되다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빠지는 모습이고 유틸리티는 최근 들어서는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고요. 기술주 쪽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유출입이 반복되는 양상, 통신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돈이 전반적으로 유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펀드 쪽으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쪽에서 살펴봤을 때는 소비재와 부동산 쪽에 돈이 유입되고 있을 뿐 나머지 섹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출입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자금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글로벌 자금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부동산과 소비재 쪽에 대한 선택, 그 외 나머지 섹터에는 트레이딩 정도, 그리고 채권 시장 쪽에서는 위험 자산을 좀 기피하는 심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현재 전체 자금 시장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트렌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으로 연결돼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갈 것이냐 네.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을 줬었는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고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더 빨리 빠지고 있거든요. 원화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원화 상대적인 강세에도 한국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은 흐름을 또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외국인 대차 잔고인데, 자, 외국인 대차 잔고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국내 주식형 펀드, 외국인이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내 다른 펀드 자금이라도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여전히 이제 국내 기관 중심으로 자금 수급도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요약해 보자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채권 쪽에 돈이 빠지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이힐드 펀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에서 돈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와 주식 투자 펀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금 흐름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수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리츠와 소비재 대응이 좋은 것은 현재 채권을 추가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자산을 찾는 데 있어서 실물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화폐보다는 나아 보인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나오면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리츠 쪽에도 일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환율의 변동성에 이제 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로 가면서 전 세계 자금을 흡수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가면서 전 세계 자금을 흩뿌려주느냐 이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될 것이고요. 채권 수익률이 이제 급격한 속도로 오르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 붕괴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관점에서 소비재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IT를 비롯한 경기 민감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회복이 있기 전까지는 조금은 제한적인 동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제지표로 놓고 봤을 때 소재와 산업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전략, 특히 소비재 쪽으로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글로벌 자금 시장의 동향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김종효 위원과 마켓 트렌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